여기에 이번 이적은 잭팟이다. PSG가 이강인을 영입해 대박을 터뜨렸다고 프랑스 언론이 극찬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이강인은 널리 알려진 선수는 아니었지만 정말 히트작이었다라고 높이 평가하며 화제입니다. 이강인은 2022년도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강등권 수준의 마요르카를 9위로 끌어올렸습니다. 2021년도 시즌 16위였던 마요르카는 이강인을 앞세워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강인이 떠난 이번 시즌은 18라운드 현재 다시 14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강인은 잠재력을 인정받아 향후 유럽을 대표할 유망주로 거론되긴 했으나 널리 이름을 떨친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PSG가 마요르카에 지불한 이적료도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르텐스포르트는 PSG는 여름 이적 시장 동안 매우 활발하게 움직였다. 꽤 큰 돈을 썼지만 이강인은 단돈 2천만 유로 약 287억 원에 영입됐다. PSG의 새 감독 루이스 엘리케 체제에서 이강인은 결코 잘 알려진 선수가 아니었다. 이 이적은 정말 히트작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인은 개막 직후 다소 고전했는데요. 부상도 겹치며 힘든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10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A매치, 프랑스 리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연달아 골을 터뜨렸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좌우 윙포워드 및 미드필더로 여러 포지션에 기용해 활용도를 극대화했습니다. 르텐스포르트는 루이스 캄포스 단장이 스페인으로 직접 날아가 이강인을 잡았다. 이강인은 앞으로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로 유명해졌다. PSG는 이강인과 함께 도박을 했다. 지금까지는 모든 면에서 성공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리그안 공식 홈페이지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전술적 진화 라는 제목과 함께 올 시즌 전반기 PSG의 전술적인 변화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그동안 바르셀로나, 스페인 국가대표팀 등에서 주로 4-3-3 포메이션을 활용했습니다. PSG 부임 초기에도 4-3-3 포메이션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데려온 곤살로 하무스까지 사용할 방안을 구상했고, 이에 따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에서 4-2-4 포메이션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대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공격 라인에 무한히 음바페, 하무스, 덴벨레를 배치했지만 중원에서 완벽하게 무너지며 이들에게 패스를 전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강인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복귀한 뒤 엘리케 감독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강인은 좌측 미드필더로 사용되며 좌우 측면을 커버하면서 음바페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리그안 공식 홈페이지는 이강인은 팀의 핵심이었으며 이번 시즌 측면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에서 활약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리그안 공식 사무국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시 이강인이 전술적으로나 팀적으로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술을 사용하는 엘리케 감독이었기 때문에 윙어와 미드필더 역할을 다 잘하는 이강인이 핵심 자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뿐이 아닌데요. 이강인은 전반기 평점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최근 리그안 올 시즌의 베스트 팀 이라는 제목으로 전반기 평점 베스트 11을 발표했는데 이강인은 좌측 윙포워드로 선정되었습니다. 주관적으로 형편없는 평가를 내렸던 르파리지앵 등 몇몇 현지 매체는 악의를 가지고 이강인을 혹평하기 바빴는데요. 이번 리그안 공식 보도와 축구 통계 매체의 보도를 통해 다시 한번 이강인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도 성과가 뚜렷한데요. 르텐스포르트는 경기 내적인 측면을 넘어 이강인은 상업적으로도 진정 히트를 쳤다. 이강인의 이름이 새겨진 셔츠가 판매량이 급증했다. PSG 관계자에 따르면 세계적인 유니폼 판매량은 킬리안 음바페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축구에서 윙은 중요한 포지션인데요. 측면에 기본 배치돼 기회를 여는 역할을 합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클래식 윙어가 교과서로 통했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로 상대 측면을 파고든 뒤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 센터포워드의 득점을 돕습니다. 클래식 윙어가 맡는 주요 임무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직선적이고 빠른 스피드를 가진 덴벨레가 클래식 윙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스피드의 양발잡이라고 하니 덴벨레는 왼쪽에서 뛰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주제로 돌아와서 축구가 진화하면서 주요 포지션인 윙도 진화했습니다. 클래식 윙어가 조금씩 줄어들고 윙포워드 개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반대발 윙어가 득세했습니다. 클래식 윙어에겐 크로스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요. 오른쪽 윙은 오른발, 왼쪽 윙은 왼발을 잘 써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격 방향을 기준으로 반대 발을 쓰는 윙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윙포워드, 인사이드 포워드, 인버티드 윙, 도움라이터 등으로 불리는 그들은 무시무시한 공격력으로 축구 전형과 전술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크로스를 올리는데 만족하지 않고 중앙으로 꺾어 들어오며 반대 발로 득점을 직접 노렸습니다. 처음엔 매우 어색해 보였으나 반대 발 윙들이 골을 점점 더 많이 넣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기억을 되돌려보면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이런 흐름 속에서 최고의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클래식 윙어보다 윙포워드를 배치하는 팀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예 가운데 공격수를 두지 않는 제로톱이라는 새로운 전술도 생겼습니다. 그만큼 날개 공격수들이 다재다능하고 득점력 또한 뛰어나기에 축구 판도가 크게 변했습니다.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커버하고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는 선수들이 경기를 지배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강인은 왼쪽, 오른쪽, 중앙을 모두 커버하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오른쪽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 눈길을 끄는데요. PSG와 한국 대표팀에서 모두 오른쪽에서 상대의 수비를 흔들고 찬스를 만들며 득점까지 올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왼발 스페셜리스트인 그가 반대 발 윙으로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최근에는 FC 메스와 프랑스 리그 17라운드 홈경기에서 출전에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4-3 전형의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왼쪽 측면과 중앙을 고루 오가며 여러 차례 날카로운 패스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PSG의 공격 마무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전반전을 0-0으로 마쳤습니다. 후반전 들어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우향우 명령을 받았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겨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곧바로 믿음에 부응했는데요. 후반 시작 4분 만에 날카로운 칼날 크로스로 비티냐의 선제골을 도왔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상대의 수비수를 앞에 두고 몸을 흔들며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순간적인 짧은 왼발 드리블로 공을 꺾어 가운데로 공간을 열었고 왼발 크로스를 올려 비티냐의 슈팅을 이끌어냈습니다. 시그니처 움직임 같은 장면을 연출하며 선제골에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결국 이강인의 도움을 등에 업은 PSG는 킬리안 음바페 멀티골까지 더해 메스를 3-1로 제압했습니다. 이처럼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더 위력적인 이유는 공격적으로 더 빛나기 때문입니다. 위에 언급한 클래식 윙어부터 현재 윙포워드까지 변화를 떠올리면 설명에 이해가 쉬워집니다. 왼발을 주로 쓰는 그가 오른쪽의 자리의 드리블과 돌파로 상대의 수비수들을 흔들고 슈팅까지 연결하며 공격력을 끌어올립니다. 오른쪽에서 중앙까지 침투하며 경기를 지배한 아르헨 로벤, 리오넬 메시 같은 선수들처럼 반대 발 윙으로 가치를 더한 셈인데요. 최근에는 오른발 사용 능력까지 좋아져 더 다양한 공격 옵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준희 국내 축구 해설위원도 이강인이 오른쪽이 가장 제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른쪽에 있을 때 시야가 가장 넓어지면서 창조적인 플레이를 마음껏 하는 모습이라고 했는데요. 특히 이강인 선수가 지금은 제 포지션을 찾지 못하고 여러 자리에서 뛰고 있는데 전설적인 선수도 이강인 선수와 마찬가지로 여러 자리 뛰다가 자기 자리를 찾아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르셀로나의 이니에스타였습니다. 이니에스타도 처음 바르셀로나에서 땜방 비슷한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필요한 자리에 여러 차례 바꿔가면서 뛰었고 이후 중앙에 자리 잡으면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던 것처럼 이강인 선수도 어디서든 잘하던 이니에스타처럼 여러 자리를 바꿔가면서 뛰다가 결국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니에스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응원했는데요. 실제 현지 팬들에게 강이니에스타라고 극찬을 받기도 한 우리 이강인 선수인데요. 과연 파리 생제르맹에서 강이니에스타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세계 축구계의 손흥민에 이어 한 획을 그을 것으로 평가받는 이강인 선수. 늘 부상 조심하시고 멋진 활약 이어가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